좀 더 사실 제가 그런 부분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또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군 또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정의하고 다 다르지만 제가 나름 책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학문이 또 되게 깊이 있게 많이 퍼졌으면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은 되게 정보 교환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이 정보를 통합하면서 그걸 다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학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의 의학에서의 핵심은 가정학과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방금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좀 와닿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죠. 저도 사실 이제 통합의학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에 관심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구강 세균은 처음 들어봤지만, 근데 선생님 지금 이 하신 것도 되게 일반적인 그거보다 높게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아닙니까? 치아 자체를 높게 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치한 사람이 한 거니까. 저도 관심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 뭐 기본적으로 봐서 뉴럴, 그러니까 치아나 구강 자체가 뉴럴 크레스트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아의 불균형한 그런 상태가 뭐 턱관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턱관절 때문에 뭐 C1이나 2가 뭐 비틀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순환이나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럼 CSF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몸의 병이라 이런 이론이 엄밀히 미국에서 DO들도 지금 오스테오패시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CSF를 잡는다는 거고, 또 치과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그래서 치아를 높게 하면은 이제 이런 TMJ 쪽에서 그 서큘레이션을 조금 풀 수 있으니까 더 높아지고, 그런 이론은 되게 사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혹시나 들었죠. 그 부분은 세계만 연결됐어요. 동의하지는 않고요. TMJ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TM 조인트하고의 관계.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구강 세균 쪽하고의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조금 좀 그런 정도에서 넘어가고, 혹시 똑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나 이거나 결국은 다 통하는 거고, 결국 이거는 뭐 나중에 하여튼 이건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있을지는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연차가 낮아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1번 질문을 제가 준비한 건데, 이건 선배님 관련해서 이건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선배님이 이제 가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기계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뭐 어떤 의사 임상 위에 다른 걸 하시게 된 결정한 시기 자체도 좀 궁금하고, 가정학과를 선택하신 것도 궁금하고, 가정학과 가셔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수련을 받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 전연차이기 때문에. 지금 수련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떤 도움이 됐고 어떤 방해가 됐고. 그건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공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학 공부를 사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스페셜티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안과를 한다든지, 또 이제 손재주가 좀 있었는데 뭐 정형외과를 한다든지 또 외과를 한다든지. 근데 외과 같은 경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과를 할까 하다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백병원에 내가 1기로 들어갔거든요. 선배가 없는 거야. 선배로부터의 타임이 없을 것 같아. 그때 뭐 옛날, 지금도 뭐 다소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를 좋아해서 내가 대빵이면은 뭐 상관없겠다 싶은 그게 이제 제일 컸고 또 트레이닝 기간이 1년 짧은 그것도 네.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빨리 필드에 나가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펼쳐보자. 네.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그럼 이미 그 선택하실 때도 조금 임상 외에 다른 것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건-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그때는 그냥 임상 쪽. 임상도 재밌었어요. 네.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임상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임상을 하면 틀림없이 환자가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대개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스태프로서 진료하고 좀 더 경험을 쌓고 이렇게 개원을 하는 게 보통 코스인데 그냥 성급하게 그러한 좀 무모한 자신감으로 개업을 했는데 네. 첫날 네. 7명이 오더라고 환자가 하루에. 네. 그러고 나서 뭐 환자가 늘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별로 개업해서는 성공을 못한 편이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끝까지 해결하고픈 이러한 욕망 그런 것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진료했어요. 근데 다른 스페셜티를 하셨다면 지금 똑같은 모습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다른 스페셜티를 했다면 거기에 사실 이제 49살에 말하자면 이 개업을 한 건데 우리 이 제조업은 개업을 한 건데 늦었잖아요. 다른 스페셜티를 했다면 아마 더 늦어지고 사실은 더 늦게 이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창업한다는 건 리스크가 더 커질 거야. 못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어쩌면 또 빨라졌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스페셜티를 해서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았다면 좀 더 빨리 아이디어는 있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인턴 때부터 그 몇 가지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도 사업을 생각을 했었구나. 왜냐면 안암산업이라고 혹시 아나요? 안암산업 옛날에는 텔레비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저 벽에 있는 콘센트도 만들고 그래서 콘센트 특허를 그때 내가지고 콘센트가 한번 지금 끼우면 빼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허를 내고 이제 사업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인턴이기 때문에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안암산업에 이제 개발 팀장한테 통화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진료는 아시죠? 그냥 그러고서 뭉개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못한 적도 있었고 그때부터 꿈은 있었네요. 꿈은 있었는데 감히 진짜 제조업을 할 생각은 못했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 임상에 이제 열심히 해서 정말 주말마다 학회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특허가
뭐였냐면 이 헤드램프에 대한 특허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광원이 하나였는데 지금 광원이 2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좁은 구멍에서 시술을 할 때 기구에 대한 그림자를 줄여주는 무형등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특허를 낸 게 2002년도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거 사업을 그 전이 또 있구나. 그 전에 뭐 분말 분박이라고 또 특허가 있었어요.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사업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요거 특허가 2002년도 특허고 그래서 요거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또 요건 다 이제 시장을 좀 알고 동료들이 다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돈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진료의 목표가 좀 바뀌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 자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로부터 4년 지나서 2006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항상 그런 뭐랄까 사업에 대한 생각은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특허를 낼 아이디어는 계속 생각을 하시고 있었다죠. 그 사업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열망이라기보다는 불편한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야. 쓰기에 기계들이. 그래서 그때도 헤드라이트 있었어요. 다 있었고 뭐 그때도 근데 이건 이제 내가 불편하면 못 참는 거야. 이걸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발명이라고 그럴까? 개발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그래서 사업을 막 키우겠다 그런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놓아야 되겠다. 그게 좀 더 강렬한 욕구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몇 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은 딸리고 시간은 없고 또 통일 이유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나라 통일돼야죠. 그 문제는 또 이제 너무 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기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되면은 의사들이나 이런 의료 산업은 확실히 한바탕 또 기회가 온다. 왜냐면 이건 젊은이들 지금 되게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다양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이제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 요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사실 오늘 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딱
줄여서 압축해서 해준다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즉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을 버려라. 그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말을 딱 사실은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기회가 올 거예요. 뭐 통일이 되든. 근데 통일이 돼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상황도 2019년 사실 굉장히 우울한 해가 시작됐죠. 저성장 이런 거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반도체가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반도체의 수출이 벌써 작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심지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뭐 대공황의 그 이상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까지 쓰더라고요. 대책을 강구할 원래 공황이라는 거는 대비를 잘 못하고 예측을 잘 못하는 게 또 특징이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찾아올 불경기 대공황은 뭐 이건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하고 그 스케일이 엄청난 공황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2월이기 때문에 뭐 한참 갔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욕심을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것이 뭐 1, 2년 내에 기회가 오기는 어렵고 적어도 10년 정도를 바라본다면 지금 뭐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내가 오늘 점심 때 그 거래처 사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참 열심히고 착한 친구인데 젊고 굉장히 막 너무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낙담을 하는 그런 또 어제 저녁 때 이제 우리 거래처 사장 다른 사장이 왔는데 우리 납품을 하면서 닥터킴에서 이번 달 같이만 발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요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그러한 대공황이 실제 올 거냐 안 올 거냐는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 어려움보다 점점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뭐 1, 4분기, 2, 4분기가 지나면서는 그 영향들이 실제로 이제 막 너무 커져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뭐 이제 대량 생산되는 그러한 상태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째 사실 욕심이 없고 둘째
이미 우리의 이 상대는 이 인간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일 뿐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제품을 상황에 맞게 최적의 가격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가격까지는 좀 심하고 그냥 줬으면 더 좋아할 테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면 필요한 사람은 그 가격 주고 사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의 부침 이런 것에 크게 신경은 많이 안 써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인생에서도 이제 경기의 부침, 목표가 돈에 있으면은 그 굉장히 이제 부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기본적인 그 생계는 보장이 돼야지. 근데 우리 의사들한테는 내가 보기는 기본적인 생계는 거의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이겠지. 뭐 내가 점심 때 오늘도 추어탕을 먹었는데 추어탕 정도 먹으면서 살 정도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뭐 맨날 가서 스테이크를 쓸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목표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예. 그리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였지? 남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어떤 일들, 기쁨을 얻었던 것이 무엇이지? 이러한 약간 뭐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한 10년, 뭐 10년이 안 되면 20년 평생 해도 뭐 좀 꾸준히 집중해서 투자를 할 각오를 갖는 것이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성공 확률 뭐 99% 아니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뭘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한다, 할 수 있다. 또 이걸 하면 좋대더라. 해서 쫓아가면 그건 거의 필패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꼭 이 얘기는 한번 기회가 되면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솔직히 지금 하신 말씀이 유니크한 말은 아니거든요. 다 책에도 있고 이런 말인데 저희가 이제 뭐 흔히 인터넷에서 전문의 이제 과 선택 때부터 우리는 인기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누군 페이 얼마 받고 2세대 그리고 결혼, 뭐 출산, 애기 아빠시고 이런 출산 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열정 마음이 저도 열정이 예전에 이만큼이었으면 점점 이제 줄고 또 같이 이런 꿈과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런 쪽으로 가버린 친구도 있고 이게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저도 가장 이제 존경하는 부분이 뭐 얼마큼 성공을 했고 돈을 얼마 벌고 뭐 주고 이런 거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열정 이런 마음을 그 이후에도 계속 갖고 가셔서 실현하신 그게 제일 이제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지금 해주신 말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뭐 비결이나 그건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이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결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만큼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몇 번의 실패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다른 평균의 의사들의 소득보다도 훨씬 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하지 못한 의사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뭐 의사들 모임에 가도 내 말이 씨가 안 맥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교과서적인 어떤 아까 뭐라 그랬죠? 교과서적인 그러한 당연함, 형이상학적인 목적, 이러한 것들이 열정 흔들렸죠. 당연히 흔들렸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실패하고 좋지 않은 결정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생각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느 부분의 일정 부분을 잃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한 가지 성공을 딱,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한 세 번째 버전이에요. 처음 버전은 굉장히 얄궂었어요. 얄궂었는데 어쨌든 그 버전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의사들이 돈을 주고 사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성취감을 얻었고, 그러면서 이게 맞네 하면서 점점 이제 내 원래 목적에 이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여유가 있으니까 내 남은 목표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집중을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지금 사실 거의 99%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에 내가 남은 과제는 다른 거 없고, 거기서 99.9%까지 더 집중하는 것, 더 욕심을 버리는 것, 나머지 1% 정도 남아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더 버릴 것이냐, 여기에 남은 과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강화가 돼서 그런지 또 이제 경험을 뭐 다 이것저것 해본 이후라 그런지 지금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뭐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작은 뭔가가 있다면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안 흔들리고 집중을 해야지, 그거 하나밖에 남아있는 거 없어요. 세상에서 맨 처음 새로운 제품 나와서 세상 최고의 의사들이 찬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제품 없으면 나는 수술을 못한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의사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면서 너도 나도 페이스북에다가 자랑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고 있다고 나한테 편지를 써주고, 뭐 이런 입장에서 무슨 내가 더 이상은 원하는 것은 없고, 그것이 이제 남은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나는 꽤 늦게 그런 것들을 체화했지만 조금 더 일찍 이제 집중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이제 조금 저희 이제 서울백병원 가정학과에서 이제 이런 기수 저 또래의 어떤 요 밑에 이제 3, 4학번 정도가 여기 오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뭐 인기과 어디 가면은 돈 잘 버는 데들 다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뭔가 우리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났는데 그렇게 뭐 남들보다 좀 돈 벌면 그렇게 죽으면 뭐하냐, 좀 의미 있는 것 오히려 더 해보고 하다 보면은 더 발전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런 사람 안 부럽게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열정과 그런 무모한 꿈 같은 그런 거 갖고 이제 모인 딱 이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게 여쭤본. 근데 막상 또 그게 또 보드 따고 이렇게 나올 때 되고 나오면 또 선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왜냐면 결국 하는 얘기는 쟤는 얼마 번다 지금 얼마 번다 이 얘기로 계속 전철되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흔들릴 정도인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네, 흔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오히려 의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험난함에서 약간 비껴 있을 수 있는 그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 시기 또는 그 어떤 분석이라고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 뭐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과제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호구지책이 힘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내가 이걸 딱 시작을 했더니 당연히 그때 뭐 다 말렸죠.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다 실패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게 되면 그때 다시 진짜 야간 당직 의사를 하면서라도 나는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 수 있었던 하나의 그 보험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의사가. 너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선배님 한 말씀 이제 연장선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임상도 재밌긴 한데 임상가 아닌 또 다른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딴짓하는 의사를 사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약간 특허 이런 식으로 의료기계를 개발하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제약의사라고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약을 임상 실험을 할 때 의사가 껴서 임상 실험을 하고 혹은 추후에 임상 3상 4상에 참여를 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쪽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혹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루하지 않을 만한
일을 분명히 택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 지금 1년 365일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이제 내 사무실 쪽에 가면은 1년 365일 CAD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 내가 설계한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영상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토픽이라 공부할 것 많기 때문에 이제 자료도 검색해보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1년 365일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그렇다고 이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이제 테슬라 그 사람이 언젠가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러대.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 집에도 못 가고 거의 공장에서도 자고 지금 해야. 그런데도 테슬라가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자체로 보면 아직도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천재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이익 내기가 힘든 게 이 바닥인 건데 물론 이제 아이템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기존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요타라든지 우리나라 현대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니. 그런데 이제를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사실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금방 포기하게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면은 내가 쉬지 않고 일해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찾기 전에는 그냥 의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약회사가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아직 개발해야 될 약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죠. 우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들은 사실은 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의학을 찾죠.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엊그제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엊그제 그 윤덕 응급실 NMC 그분이 51살? 2살? 그 정도 됐었던 거. 그분이 무리해서 죽은 거 맞나요? 과로사이라는 얘기도 있고 MI라는 얘기도 있고 수사이라는 얘기도 약간 돌기도 하고 MI지? MI 수사이드라는 얘기도 돌기도 하고 MI일 가능성이 많겠죠? 예, 맞습니다. MI로 죽는 것은 나는 좀 MI도 구강세균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또 너무 길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미루고. 전 좋아하긴 한데 아무튼 네. 사람이 과로를 해서 죽는다? 과로를 하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쉬던가 졸던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힘들면 그냥 뻗어서 자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고 나면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되기 전까지는 깨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과로를 해가지고 뭐 이제 한참 동안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일을 하고 또 힘들면 너무 힘들면 이게 맞는 것이지 과로를 해서 그냥 죽어? 네. 그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사망의 정점을 찍는 순간에 관여하는 인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이것을 구강세균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심혈관이 좁아진 그 마지막 단계, 그 심장혈관 그 크리티컬한 마지막 단계에 그 혈전이 딱 걸리게 되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생기겠지만 사실 이제 구강세균이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면역을 깨뜨려 면역의 그 불균형을 깨뜨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 응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턱 막혀서 죽는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과로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나누어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그건 질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쵸. 물론 과로는 선행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과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에 아파 보니까 지금 제약회사에서 할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죠. 뭐 머크라든가 뭐 엄청난 제약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곰팡이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식물들은 곰팡이를 이겨내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수억 년 동안 개발을 해왔어요. 그러한 것들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약물로 쓰는 것들이 이제 한방, 중의, 대체의학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뭐 찾아보면 오레가노 오일 같은 거 있어요. 이런 오일들은 우리 사람이 개발한 그 항생제나 항진균제보다도 효과가 더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즉 내가 뭐 하여튼 그러한 제약회사에서의 지금 해야 될 일들도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서 임상의사가 관여해야 될 부분도 너무너무 많고 정말 누군가 얘기했듯이 세상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365일 뭐 1년 365일을 다 놀기만 공부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놀러 가서도 내 머릿속에 저쪽에 떠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열정이 있는 그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과감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제약회사가 됐든 뭐 다른 또 일이 됐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놀러 갔을 때 계속 생각이 날 정도의 파트 분야들이라면 그게 없다면 그냥 하던 일 해서 그 어쨌든 나이를 먹고 뭔가 뭐 결혼을 하던 아기를 갖던 뭐 사회적 뭐가 되던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그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한번 태어난 그 본래의 그 어떤 사명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끌어가고 이제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머릿속을 하여튼 유지할 수 있는 뭔가 그게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이나 또 자녀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타박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뭐 우리 인류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되고 뭐 개인의 어떤 그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무거운 얘기를 했네 오늘. 무겁지만 제일 재밌는, 무겁지만 제일 재밌고, 네. 누군가 해줬으면 했었던 말이었던 네.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말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전 지금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첫 번째 일단 우리의 상대는 산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이다라고 말씀한 거랑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의식주가 해결만 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세 번째는 놀러 갔었을 때도 정말 이 일이나 이 분야가 계속 생각이 난다면 거기에 완전히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분명히 인사 말고 다른 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뭐 깨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놀러 갔을 생각이 났지만은 거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느꼈다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만남이었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술자리를 해도 막 술 마시면 서너 시까지 마셔도 거의 이런 얘기하면서 마시거든요. 응답해서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서 응답해서 재밌지 뭐. 거의 이렇게 하고 저는 어쨌든 사실 하신 말씀들이 뭐 평소 생각했던 거 뭐 책에서 썼다가 이런 게 뭐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없는 말 새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이렇게 의과대학 나와서 가정과 수련하고 또 봉집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지금 같은 열정과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할 수 있겠구나 하신 분이 있구나 이거를 좀 확인한 게 저는 가장 이제 좀 좋은 이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도. 아직 1년 차니까 뭐 열심히 해야지 뭐. 근데 결혼 좀 일찍 한 편이에요. 네, 좀 일찍 한 따님이 좋네 오히려 일찍 딱 하고 안정감 있게. 대신 오늘 얘기를 집에 가서 조금 해서 저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도 전략적으로. 예, 맞습니다. 에이구. 오늘 뭐 저녁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맛있는 거 네. 사줄게요. 예, 좋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뭐 이 지역 맛집 가까운 데로. 저희 다 잘 먹습니다. 네, 뭐 나머지 얘기는 또 네. 저녁 먹으면서 예.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아이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